김종 목사님이 오늘 장례를 하시 못 오셔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우리 영국 분과위원이신 박용록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사회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강의하는 교수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생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강, 2강은 농촌운동 절제운동인데요. 우리 대신대 김정희 교수님이 나오셔서 1강, 2강을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신종철 목사님께서 농촌운동을 발표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농촌운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대부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출타 중에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이니까 오늘 KTX 타고 STR 타보면서 잠깐 보았는데 또 새로운 그리고 그 논문을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논문을 정리하다가 뒤쪽에는 저희들이 논문 쓸 때는 하문을 썼기 때문에 하문을 그냥 이렇게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가 이제 무단 정치를 해 나가다가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제 문화 정치로 정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국내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족운동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력운동들은 국내를 벗어나서 이제 만주나 하얼빈이나 이쪽으로 이제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문화정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당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교회가 이제 농촌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제 농촌 운동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당시에 절대 다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 문제를 이제 외면하고서는 교회가 이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농민들이 피폐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토지 조사 사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토지들이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동쪽으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또 일본 지주에게 헐값으로 팔리니까 기존에 이제 소작농들이나 영세 어떤 이 자작농들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경쟁력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농촌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20년대 들어오면은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운동을 위해서 교회로 온 지식인들이나 또 그 영향을 받았던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1920년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우리가 한재나 재해나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폐쇄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그에 비해가 또 목사의 이 숫자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이 농촌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인 것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목회를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은 1928년 4월에 있었던 예루살렘 대회입니다. 이 전 세계 대회인데 이 대회 속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또 YMCA나 몇 분이 위원들로 여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하두가 뭐냐면은 아시아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농촌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YMCA로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장로회 등 이제 농촌부를 조직하고 농촌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모델이 어디냐면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덴마크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되는 덴마크를 꾸르투비 목사님이 농촌 운동을 해서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일본에 있는 가가와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그런 기독교 지식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로 이제 농촌 운동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을 파견해서 그것을 보고 덴마크를 모델로 해서 이제 농촌 운동을 총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장로교 농촌 운동 설치와 농촌부 설치와 전개 과정에 보면은 1928년도에서 이제 시작해서 29년도 총회에서 이제 농촌부가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 개노회 안에 이제 농촌부 이때 조직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이제 조직이 갖춰지게 되고 또 이 조직이 나중에는 총회, 노회, 교회까지 농촌부 조직이 이제 체계화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효율적으로 농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정기 농촌부가 설립되는데 이때는 좀 이제 그 규칙은 정하고 상설기구의 참 농촌부가 설치가 되고 또 농촌 운동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농촌 운동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은 1기 농촌부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2기 농촌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2기 농촌 운동은 주로 이제 기독교 농촌 연구회 소속이었던 그런 농촌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어떤 경험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인물들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1928년도에 평양신학과 숭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만실 선생이나 또 배민수 목사나 유재기 목사나 또 박학정 목사 이런 분들이 그룹이 되어서 농촌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그룹들이 1기 농촌운동이 이제 끝난 이후에 2기 농촌운동으로 1933년 이후에 또 37년까지 이제 총회 농촌부를 주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의 어떤 운동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부가 있다가 나중에 2기가 들어오면 농촌부 자체가 이제 상설로 이렇게 조직이 되고 또 이 농촌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운동이 이제 추진될 때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예수촌을 만드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촌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어떤 마을 자체가 기독교화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목표인데 그 목표는 이루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 6 보시면은 농촌부 출신들 임원들의 몇 명이 나오는데 전문적인 것도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장로교에서 좀 유력한 인물이고 또 그런가 하면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대부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농촌운동의 전문화가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농촌운동이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문제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농촌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나왔던 그 전개 과정을 보면은 협동조합 운동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수양의 활동, 그 다음에 농촌 개명 운동 이런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농촌 지도자 양성 경우에는 이 농민보금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인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 자체가 우리 요즘 말하면 부흥의 사경에 같은 형태입니다. 그 산지역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낮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발전된 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이제 부흥의 형식으로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농촌의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촌운동의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제가 식민지 지배받으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염세화되어 있어요. 농민들 자신으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중간 수탈을 좀 방지하자. 그래서 중간 수탈을 방지하는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고 소비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자를 살 때도 공동으로 사면 가격이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것을 팔 때도 공동으로 팔 때 이제 좀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마을 단위가 또 교회 단위가 협동조합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데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은 마을 단위가 예수촌이 된다 이런 개념들이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 수양회를 이제 실시해서 표 8번에 보시면은 농촌 수양회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농법에 대한 이야기 또 개량된 농법 이런 부분들 시비 등등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농촌 수양회가 나중에 농민보금학교 안 가진데 이 부분이 그 덴마크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주까지 우리 이제 그 동족들이 있는 만주나 이런 북한도까지 이제 농촌운동이 전개되었고 농촌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선정이랄까 또 정보랄까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상이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농촌부에서 했던 게 이제 농촌 통신이라는 그런 어떤 기관지를 만들어서 이제 농촌운동을 이제 선전하고 또 농민생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시기에 이제 농법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백문수 목사 운동과 무제기 목사 운동은 이게 빠져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 없어서 못 뵙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운동이 이제 그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것들이 있고 전시체제가 들어가면은 모든 운동이나 조직들이 결국은 이제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지 못합니다. 일제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에 육적인 일이 같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니까 거기라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937년쯤 되면은 농촌운동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농촌부가 존립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점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나요? 네, 20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20분. 20분.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절제운동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썼는데 절제운동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전혀 쓰지 않아서 이번에 괜히 고생했다시피를 하고 절제운동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가졌던 게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제의 그 식민지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립이고 또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립적인 그런 경제,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경제의 어떤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립적인 경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끌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일본의 태폐적인 문화가 우리 문화도 있었지만은 태폐적인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되고 이 문화가 젊은이층에서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운동, 그 다음에 진흥운동, 절제운동, 그리고 청년운동 이런 운동들이 1920년대에 대부분 운동이 왕성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절제운동은 사실은 이제 금주, 금년, 그 다음에 아편 금지, 그 다음에 공창 금지, 축척은 이제 문화적으로 나중에 이어가지만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고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은 여러분들 글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금년, 금주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상황이 이렇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운동들이 같이 전개되었고 우리 앞에 그 농촌운동 경우에는 예루살렘 대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농촌운동이 시작이 됐다면은 절제운동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이나 또 심지어 일본까지도 절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뒤에 그 기독신문 나오는 내용을 다 이렇게 찾아서 올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 사례가 미국의 사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금주와 금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운동이 아니고 이미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과 일본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절제운동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사실은 감리교가 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나가는 경우에는 구세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는 이제 교단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 운동 전체가 교단적인 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사회 단체 운동과 비슷하기는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절제 운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있는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은 절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 운동의 전개 과정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볼 거는 볼실 내용은 이제 금주와 금년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2번에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금주세, 그 다음에 금년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에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사실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원칙이 있는데 총독부가 이제 조선을 지배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식민지에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는 이제 조선에서 모든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 금주나 술이나 이 담배 경우에는 거기에서 세금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피폐하게 되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이 세금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면을 소개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69번 보시면은 이게 제 한테 있는 거네요. 69번 보시면은 그 금년 단주 운동의 그 중간쯤 보시면은 이제 그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육적인 삶까지 포함한다. 또 이런 어떤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운동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매년 9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음주 유흥비가 이제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으로 이제 멸망을 자초한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어떤 명패를 이렇게 찍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 금주가 금년이 참 술과 담배가 주는 해악이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인간의 생명을 해치고 건강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이 파탄이 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들어서 금주의 사학에 대해서 기독신문에 기독신보에 이렇게 설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소비되는 술과 담배만 금년에도 어느 정도냐면 51만 9천 명이 1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학교 800개, 고등학교 600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방대한 자원이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금년운동으로 볼 수 있고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음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배를 마치면 예배 들어갈 때 다 담배째 대를 갖고 가다가 우산꽂이 같이 입구에 이제 담배를 뽑아놨다가 나와서 예배 마치면 담배 피우고 이런 게 초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선교사도 있었고 술을 마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제 폐악으로 알고 선교사가 중심으로 돼서 이런 금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5년 전후가 되면은 계주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뭐냐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계주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이후가 되면은 절제운동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1912년도에 보면은 주한선교사회에서 절제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제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 보면은 항해도와 평안도 쪽에서 대연회가 모이게 됩니다.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17년부터 장로교, 감리교, 주일학교 또 장영 공과에 보면은 금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예 금주 보시면은 아주 술 보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금주의 필요성도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만국주일학교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금주 약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 맹세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안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제운동이 총회적으로 이제 실시는 안 됐지만은 각 노회나 각 교회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금주 단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28년도 경북노회 시찰의 보고에 보면은 절제부가 조직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도에 보면은 심지어 누룩 문제까지 모든 노예가 그래서 누룩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술을 마시는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보다는 또 한층 더 발전해서 이 술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까지 있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노회 중심으로 해서 다른 노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절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길을 앞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마정거리랄까 그렇게 앞세워서 이제 그 시내를 이제 돌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금주 단연에 대한 그런 어떤 선점을 돌리면서 또 금주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운동을 실제적으로 전개를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발표가 있겠지만은 기독교 청년운동을 통해서 이제 절제운동이 있었다. 왜냐하면 청년운동이 안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되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 가지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주 선전물을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일, 그리고 시내를 이제 돌면서 금주가를 부르는 일,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교회 경우에 청년에서 금주의 실패라는 연극을 이렇게 재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주일학교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조선 주일학교 대회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평양, 서울, 대구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되면은 시내를 이제 돌면서 주마정벌 길을 앞세우고 금주 단련에 대해서 선전하는 이런 행사를 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28년도쯤 되면은 청년 멜레 안에 개독부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독부를 좀 경계하자. 개독부가 만들어져서 이 금주나 다른 어떤 금년의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운동에서 전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4년에 부터 이제 조선연합을 청년회가 조직이 됐는데 28년도에 보면은 단오절을 맞이해가지고 한 1, 2주 동안 금주, 자담회, 강연회, 선전물 배포, 거리 행진 이런 다양한 절주운동을 대대적으로 청년회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만주와 일본까지 이제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1년도에는 멜레해부가 만들어져서 금주, 금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930년대 들어오면은 이 금주운동이 이제는 입법화되는 운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금주운동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입법화되어서 아예 이제 금주를 단절하고 금년을 단절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바뀌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네 개의 어떤 총 우리 장로회나 아니면은 감리회나 또 아니면은 여러 이제 남감리회 이렇게 같이 연합 운동을 하지만은 그래서 기성동맹이라고 만들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입법에 대해 촉구했는데 요 다인체 자체가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2년에 조선의 수교 연합 동의에서 금주 선전일을 정해서 거리로 나가서 여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32년도에서 장로회 신학교 평양 여기에서 조선기독교 절제회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여성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중심으로 해서 여성 기독교 절제가 만들어졌다면은 이 32년도에는 우리 교단에서 1932년도에 남성 위주의 조선기독교 절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기 나오는 조직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총무로 활동했던 송상석이라는 송상석 목사가 사실은 이제 장로교 기독 금주에 대해서 금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리고 1935년도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촉성회가 만들어집니다. 미성년자 금주 흡연 금지법 실시 촉성회가 만들어지고 이 것들을 이제 법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1938년도에 일제 총독부로부터 이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파는 것을 입법으로 이제 제정하는 그런 큰 성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참이나 또 아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로교에서 적극적으로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입법화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제운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건강 문제이고 또 신앙 문제이고 도덕 문제였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옮겨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운동의 한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거룩한 방패든지 이제 큰 운동을 하지만은 이 운동을 해 나갈 때도 우리가 절제운동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면서 입법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